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초반에 슈팅을 주고는 하루 종일 고가권에서 횡보를 했고, 해외 시장은 유럽 증시가 눌리고 또 미국도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했지만 둘 다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을 누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마지막 지표였던 이 PC 물가지수 약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전월비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환호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US 셀론을 쳐맞은 것일까요? 약발이 약했죠. 전일 있었던 글로벌 시장 흐름, 어떤 것들을 챙겨봐야 되는지 또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초 아주 강한 갭상승을 보였어요. 금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가격보다 더 강하게 출발하고 9시 1분까지는 그러니까 8시 45분부터 9시 1분까지는 콜옵션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강하게 나오면서 선물 가격은 월물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개장 후 거의 2시간 동안 현물 매도를 1200억 넘게 내놓으면서 선물 지수는 조심스럽게 눌리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눌림이 나오면 사실 좀 긴장해야 하죠. 콜옵션 환매 슈팅을 주고 나서 하루 종일 프리미엄 뺄 수도 있고 또 현물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꼭지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는 오전 10시 40분부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1,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선물 시장이 초강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은 하루 종일 7,500계약 넘게 증가를 해서 이제 사흘간 증가한 게 27만 5천 건까지 27만 5천 살짝 모자라게 올라왔어요. 물론 아직도 선물 미결제 약정은 한참 더 쌓일 여유가 있습니다. 이 장 초반이 누름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의 중간이 반등을 했죠. 이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해서 근 것도 있지만 저는 선물 매수도 네이키드로 제법 들어왔다라고 봐요. 즉 수요일에 무려 1조 5천억이 선물 매수를 지른 외국인들이 포지션은 그대로 지금 이익 상태죠. 거기서 또 오늘 선물 매수가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덕분에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무려 2.5포인트나 강세를 기록하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2,300억 유입됐습니다. 특히 11시 이후로 선물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그 강세가 좀 더 심화되는데요. 이 최근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 동향을 보면 10월 마지막 주부터 차익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11월 들어서는 제법 들어와서 한 달 동안 1조 1천억,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은 무려 2조 5천억 넘는 차익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지금 3조 6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익 매수 유입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 11월 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베이시스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물론 롱숏이 됐든 단순 네이키드 공매도가 됐든 매도 공급이 감소했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분명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차익 매수의 유입은 현물 시장이 움직임이 아니라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또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더 쉬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서 방향성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 선물 트레이더들이 11월, 12월 글로벌 시장이 반등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강력한 규모의 선물 매수를 쌓고 있는 것. 이게 베이시스의 강세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유발시켰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시장이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최소한 32만 계약 정도는 찍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물이 근원물이 돼서 3개월간이 거래를 한 동안 한 달 반쯤 지나면 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32만에서 33만까지도 쌓이죠. 그쯤 되면 방향성은 지를 만큼 질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외국인이 막 선물 매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참 지를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종합주가 지수 한 2600 정도는 가야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2600 정도로는 목표가에 다 도달한 거 아니다. 훨씬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물 미결제 약정으로 보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말하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선물 미결은 한참 더 쌓이고 그럴 때까지는 선물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옵션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위클리 옵션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또 먼슬리 옵션도 초반 30분 정도만 움직임이 있었고 그 뒤로는 그냥 프리미엄 눌림 정도만 있었죠. 하지만 시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콜옵션 352가 목요일에 하루 종일 눌리면서 시장이 대충 꼭 지쳤다라고 생각한 트레이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시장 갭상하고 나서 그 초반 한 15분 동안 폭등이 나죠. 그 구간에서 싹 손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갭상승할 때 잔존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매도분이 바로바로 손절되는 것은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위쪽으로 모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콜옵션 357의 대량으로 쌓인 상방 해지 미결, 이게 아직도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장이 눌림이 나올 때 콜 357 해지 매수가 과연 풀릴까 싶었는데 슈퍼개미는 콜옵션 질러놓고 내년 초까지 어디 호주라도 가서 마음 편하게 공이라도 치고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지 매수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내가격 콜옵션들은 살살 손절매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이 상승세를 이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풋 클래스를 보면 높은 델타 절대값을 가진 종목 위주로 오늘도 매도 미결이 쌓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총 미결제 잔량만 놓고 보면 옵션 미결이에요. 더 때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또 풋옵션 극외 가격은 이제 스마일이 제법 꺾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이 좀 과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옵션 시장 참여자들은 풋매도로 따라가지 않고 콜 클래스 내에서 행사가별로 포지션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디지털 옵션 같은 페이오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즉 계단식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반적으로 옵션 시장은 미결제 약정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까지는 안고 가지 않겠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망할 에코프로 머티 이야기 짤막하게 해볼게요. 오늘 외국인 주도로 삼성전자 고가를 갱신하자 에코브라더스는 포함해서 2차전지 주식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코스피 200 바스켓 편입되고 나서 하루만 더 슈팅을 주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PE 레이쇼 700배의 위험은 잠시만 안녕이 아니라 영원히 안녕, 이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아재그 했다고 바로 나가기 누르시면 안 돼요. 유럽 증시는 오늘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영국은 오전장만 거래를 하고 조기 종료했는데 전일 미국 증시가 사실상이 종가 고가로 마감하면서 유럽 지수 선물들을 현물 마감으로 끌어올렸죠. 근데 그것을 아시아 세션에서 다 눌러버리면서 유럽 증시는 강보합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장중에 좀처럼 반등을 하지 않고 올라오면 머리를 꾹꾹 박아대는 게 무슨 감성돔도 아니고 의미 없는 하루였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증시는 이미 고가권에서 조정에 들어간 지 지금 기간 조정 유럽 증시 거의 한 4월 5거래일째 되죠. 그런데 독일 국채는 유럽 세션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물 위주로 분기 신고가를 갱신해버렸어요. 한편 미국채는 미국 PC 물가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매도가 나오게 됐죠. 마치 K세론을 쳐맞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미 있는 시세가 연속되진 않았고 미국이나 유럽 국채는 장기물 중심으로는 이거 대충 다 올 만큼 온 것 같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통화시장도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을 정도로 조용한 하루였는데 채권시장과 마찬가지로 PCE 지표 발표 전에 비달러 바스켓은 계속 오르다가 지표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본장 개장 후 비달러가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PCE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가 워낙 컸던지 달러 인덱스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부러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흐름이 있었는데 골드와 실버도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PCE 지표 발표 후 잠깐 눌리기도 했으나 새벽 0시 5분에 1.2% 상승한 고점 2083달러 찍고 줄줄줄 밀려서 2064달러로 마감했어요. 근데 이거는 PCE 지표 발표 후의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지표 발표를 계속해서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도 미국 세션 개장 후 상품 가격 스퀴즈가 나온 동안 브렌트 기준으로는 80.1달러 찍었어요. 근데 0시 이후로는 또 차익 실현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브렌트도 다시 78달러 후반으로 밀려났는데 이게 하락폭 자체는 얼마 되지 않지만 12월 중순 이후로 나름 기름이 스트레이트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연말까지 브렌트 기준이 80달러를 못 돌파한다, 그러면 유가의 반등도 이제는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오늘도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P 지수 기준으로 고저 보기 0.7%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진폭 내에서 무슨 교과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냐 싶지만, 이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지난 21일이 고점 이후 기술적 차익 실현이 나온 부분 이후로 이 되돌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21일 장마감에 기록한 저점부터 오늘까지 시장은 사실상 선형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눌림이 나다가 또는 잠깐 오버슈팅이 나다가 그래도 다시 그 선형, 반등이 선형에 복귀하는 그런 흐름인데, 특히 나스닥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금요일 새벽에 나스닥 종가 고가를 마감했죠. 그런데 아시아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나스닥 선물은 장마감 1시간 전에 상승한 부분은 모두 되돌려주는 그런 눌림이 나와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흐름이에요. 만약에 21일 급락이 진짜 의미가 있는 하락이었다, 그러면 오늘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은 반등이 아니라 하락을 했어야 됩니다. 즉, 어제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었고 오늘은 하락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특히 유럽 증시가 오늘 나스닥 선물 오르든 말든 뭐 계속 머리를 꾹 박아댔던 거 생각하면 CTA들은 유럽이고 미국은 21일에 쇼 따라가던 자들,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끝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았어요. 자, 그렇게 PC 발표 직전에 이미 나스닥 선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올린 상태였죠. PC가 전월비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는 채권 상승, 주가 상승, 달러 하락,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정작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채권은 단기물리 위주로 강하게 차익 실현 나왔고요. 나스닥 선물도 의외로 2분 동안이나 쳐박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빵 찍은 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한 1분 동안 누르고 또 다음 봉도 눌렀습니다. 물론 낙폭 자체는 뭐 50포인트 좀 넘는 그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어쨌든 지표 발표 후에 세론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시장은 지수를 다시 급등시켜서 나스닥 선물 시가를 기어코 17,000포인트에 맞췄습니다. 즉, 오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틀 전 급락의 위클리 풋옵션 10배 낮다고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어떻게든 오늘 시가에 휴지로 만들겠다, 이거였습니다. 자, 이후의 장중 흐름도 교과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장 이후에도 변동성 선물 매수가 들어오자 이게 뭐지 싶었지만 지수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2시 20분까지 지수를 누르는 동안에도 변동성은 더욱 쪼그라들었습니다. 또 새벽 4시 이후로 살짝 놀랄 수준으로 한 30분 동안 급락이 나왔죠. 근데 그때도 변동성은 전혀 못 올랐어요. 그래서 4시 30분 이후로 V반등 나온 거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술적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연말장이 아니라면 이러한 V반등은 사실 종가 고가로 연결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은 연말장이라 윗꼬리를 달고 마감해버렸죠. 자, 오늘의 흐름으로 미국 지수 선물은 아주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한번 30분 봉을 보시면 대충 채널이 보일 거예요. 변동성을 죽여놓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또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급락보다는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보일 것 같은데, S&P 기준으로는 4,750포인트를 깨줘야 조정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아직은 계속 고가권에서 박스를 그릴 것으로 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구글과 메타, 인텔 등이 오전장에 연중 신고가를 갱신한 반면 애플은 계속해서 작게나마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좀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즉, 애플이 AI 테마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소비재로서의 포지션이 있다면 그건 좀 슬슬 갈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애플이 시총 감소분을 온디바이스 AI 테마인 ARM 홀딩스가 채우고 또 구글, 인텔 이런 것들이 채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엄청 많아갖고 모든 종목들이 계속 뻗어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연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투기 끝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나이키가 실적 우려로 11.83% 폭락이 나왔죠. 내년 애플 실적 발표 때 메타버스 내러티브, AI 내러티브 이런 거 빠지고 소비재로서의 애플만 본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시장이 PC 물가 지표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 안 했지만 물가가 MOM으로 빠진다, 이거는 가볍게 볼 이야기 아니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월요일은 글로벌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무슨 특별히 사건 사고 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멘이 후티 반군이라든지 또 북한의 김종은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이슈가 있어서 갭다운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증시는 매수의 찬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화요일에 그 CME 전자거래는 정상적으로 열려요. 그러나 유럽 증시는 박싱데이로 휴장이죠. 또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한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히 새로운 방향성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화요일 새벽까지 이슈가 누적된다. 그러면 업데이트 후 대응 전략 남기겠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 스크립트를 챗GPT 4.0에 대해 요약하고 뭐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요런 뭐 개소리를 해요. 이렇게 쓰게 올려봤는데 이 뭔가를 요약하잖아요. 그러면 핵심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아직 챗GPT가 넌 잘 쓰고 있긴 한데 금융 쪽에서는 한계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일 수 있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